권리상호 간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상호 간의 우열관계와 물권과 채권 간의 우열관계 또는 채권상호 간의 우열관계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상호 간에는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게 되면 자, 당연히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갑의 부동산에 을이 여기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설정했으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이 부동산은 전세권자가 사용하는 거죠. 갑이 사용하는 것이 못하잖아. 따라서 당연히 용의물권자가 사용가치를 먼저 지배한단 말입니다. 또 여기다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돈 2억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3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3억 원에 매각되게 되면 이 3억 원 누가 먼저 받아갑니까? 3억 원에서 저당권자가 먼저 2억 원 받아가고 나머지가 있어야 소유자가 받아가는 거지. 지금 뭡니까? 소유자하고 제한물권자하고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한물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한물권은 소유자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물건이 제한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먼저 설정된 것이 나중에 설정된 것에, 즉 먼저 등기된 것이 나중에 등기된 것을 우선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면 이런 겁니다. 갑수의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로 갑시다.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2억 이렇게 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2순위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뭐 1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2억 5천에 배당할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얘가 먼저 받아가고 나서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 상호간에는 우열관계가 분명합니다. 먼저 설정된 것이 나중에 설정된 것을 우선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권리상호 간의 관계가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2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X라는 사람한테 매각되게 됐을 때 만약에 2순위 저당권자 얘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얘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 부동산이 경매로 X라는 사람한테 매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경매를 신청한 정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매각대금은 내가 신청한 경매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내가 먼저 돈 받아가겠다. 그러면 을이 뭐라고 했습니까? 까불고 있어. 나도 아직 못 받았는데 건방지게 네가 먼저 받아? 안 돼.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네가 받아.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을이 먼저 받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병이 있단 말고 야 까불지 마. 내가 먼저 받으래. 그래서 병이 받고 나머지가 있어야 정이 받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권리상호간에는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나중에 설정된 권리에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 상호간에는 우열관계가 분명합니다. 먼저 발생한 물건이 나중에 발생한 물건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등기된 권리에 우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만약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A라고 하는 채권자, B라고 하는 채권자, C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채권 상간에는 우열관계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A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자 갑에게 3천만 원 빌려주고 B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3천만 원 빌려주고 C라는 사람은 3일 전에 3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C라는 사람이 3일 전에 빌려준 C가 동작 빠르게 갑으로부터 먼저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A가 있다 말고 야 건방진 C 같으니라고 야 3년 전에 빌려준 나도 못 받았는데 네가 먼저 돈 받아. 안 돼. 내가 먼저 돈 받고 그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여기는요.
정이 먼저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을이 있단 말고 내가 먼저 등기된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는요, 내가 뭐 채권이 먼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먼저 돈 받겠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채권자 간에는 지위가 평등함으로 어떻게 되는가? 지위가 평등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선행주의가 지배된다고요. 동작 빠른 놈이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물건 상호 간에는 우열 관계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생한 물건이 나중에 발생한 물건에 우선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과 채권 간에 서로 부딪히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채권 상호 간의 관계로 한번 이를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갑이 돈 1억 받을 것이 있습니다. 1억 받을 것이 있는데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1억 받을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채권 가지고 법원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너는 갑에게 돈 1억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제3자인 우리 법원에서는 네가 정말로 갑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1억인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네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을 들어가고자 원한다면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정당한 권리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담보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여기서 경매를 들어갈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가? 소송부터 해야 됩니다.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의뢰를 내려주겠죠. 이 승소 판결을 가지고 경매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이게 만약 X라는 사람한테 매각돼 가지고 이게 배당할 금액이 1억 5천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먼저 1억 원을 받아가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갑이 받아가겠죠. 그러나 만약에 경이라는 사람이 있다 말고 나도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도 배당 참가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도 채권자고 얘도 채권자죠. 둘 다 채권자지 않습니까?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관계 있습니까? 먼저 발생했다고 해야죠. 나중에 발생한 물건을 우선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채권자 상호간에는 우열관계가 없어. 평등의 지위가.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채권에게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분배당한다는 얘기는 배당할 금액이 1억 5천이죠. 7,500, 7,500 이걸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그럼 만약에 자, 을은 1억이고 병은 만약에 2억이다라고 합시다. 돈 1억은 받으려고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갑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들어갔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나도 갑에게 돈 받을 거 있다. 2억 가지고 배당에 참가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에게 비례하여 안분 배당한다. 얘는 1억이고 얘는 2억이죠. 1억 5천은 어떻게 배당되는 겁니까? 얘가 5천만 원, 얘가 1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보세요. 얘가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1억 5천 배당할 금액이 을에게 먼저 1억 원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억 가겠죠. 또 볼까요? 만약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1억 가지고 저당권 설정했다. 자, 나중에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나도 갑에게 돈 1억 받을 거 있다. 자, 여기서 정이라는 사람도 1억 받을 거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1억 5천이 배당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사람이 똑같이 배당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먼저 누구한테 먼저 배당해 주고 물건하고 채권하고 부딪히게 되면 물건이 우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당권자한테 먼저 1억 원을 배당하고 난 다음에 5천만 원 남았죠. 5천만 원 남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하고 정하고 두 사람 사이에 1억 채권이 동일하지. 동일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00 나눠 가져야 되겠지. 자, 왜 저당권 설정하는지 아시겠어요?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권리 상호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누가 우선한다고요? 당연히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제한물권 상호 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한물권 상호 간에서는 먼저 설정된 물건이 나중에 설정된 물건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등기된 것이 나중에 등기된 것을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미 저당권 왕창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은 어떻게 되는가?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 상호 간에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 간에는 지위가 평등합니다. 지위가 평등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지위가 평등하니까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을 우선하지 않으니까 선행주의가 지배된다고. 동작 받은 놈이 먼저 돈 받는 놈이 장땡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간에는 서로 우열관계가 없으므로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구체적인 배당에서 저당권하고 일반 채권하고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 일반 채권자들은 저당권자가 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받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채권자가 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채권은 이처럼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채권은 언제든지 내가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언제든지 침해될 소지가 있단 말이야. 침해될 소지가 있어서 이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에 이 얘기들 계속 할 거니까 수많은 막 듣보좀 용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억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돼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병, 정, 다른 권리자가 막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이 매각되게 되면 먼저 저당권자가 1억 원을 먼저 받아가는 거죠. 따라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관계가 막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잖아. 또 보세요.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당권을 없애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경에게로 쫓아가서 이 부동산 경매 신청해서 매각대금으로도 채권 만족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저당권자 다음으로 다른 권리자가 막 들어선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자기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예컨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저당권 등 설정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갑이 돈을 안 갚아서 이거를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여금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해서 공사대금이라면 공사대금 반환 청구해서 물품대금 외상값이라고 한다면 물품대금 반환 청구해 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승소 판결을 을에게 내려주겠죠. 그럼 이 승소 판결을 기초로 하여 법원에다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판결문을 보고 법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이 갑에게 돈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종전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거죠. 그거 보고 채무자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시다.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어.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았어. 저당권 설정했다고 하면 팔아먹다도 상관없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들을 듯한 태세를 취하니까 아니면 더 나가서 아예 소송 계속 중에 갑이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다른 사람 병에다 팔고 소유권 넘겨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문 누구에 대한 판결문이에요? 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람 대입하면 뭡니까? 갑은 을에게잖아.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판결을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부동산은 갑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지. 갑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병역에 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집행 못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채권은 언제든지 이처럼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해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뭐예요?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려서 무자료로 남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보존하기 위하여 갑이 나중에 갑에 대한 관계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재산을 경매 들어가려 하는 이 재산을 먼저 다른 사람에 처벌하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묶어두는 게 뭐냐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로 묶어두고 난 다음에 소송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가압류에 대해서만 한 2시간 가까이 설명할 겁니다. 미리 이런 것이 있다.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압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가압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론으로 돌아가서 가압류하는 이유가 저당권 설정했으면 가압류할 필요가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가압류할 필요 없는 거지. 저당권 설정 안 했으니까 가압류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지.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침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압류할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압류라는 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갑소의 토지를 의뢰라는 사람이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제가 물을 땐 꼭 둘 중에 하나야. 확률 50%. 네?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을이 갑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 뭡니까?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물권입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에 대한 걸? 사람에 대한 권리지. 지금 아까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제가 이분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이분에게 토지를 팔기로 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분의 토지를 매수해놓고 이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 뭡니까? 매수인이 오로지 누구에 대하여? 매도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뭘 주장하는 겁니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요? 등기 청구권 뭐라고? 채권이라고. 채권 어떻습니까? 배타성이 없다 그랬죠?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이 우선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갑이 이것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기로 했어. 땅값이 수수수 올라가니까 갑이 이거를 다른 사람 병에게 더 비싸게 팔기로 하고, 자, 여기서 1억 5천에 팔기로 하고 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고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얘는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얘는 소유권자, 물권자죠. 얘는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여기 채권자지. 물권하고 채권하고 부딪히게 되면 물권을 우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따라서 제2매수인의 선의 악의 여하를 보면하고, 선의 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 악의는 국어사전적 용어로서는 선의는 선한 마음, 악은 악한 마음인데 법률 용어로서 선의 악은 그게 아니고, 선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악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 뻔히 알면서 이 말이야. 얘가 모르고서 갑의 토지를 을이 먼저 매수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샀던 모르고 샀던, 알고 샀던 모르고 샀던, 병이 완전 유약의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을이 먼저 샀다라고 하더라도 갑이, 매도인이 배신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지. 달성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때 을은 이 등기청구권이나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가등기로 보존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이것을 가등기 해놓게 되면, 가등기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처분금지 효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등기 자체로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못 팔아먹는 건 아닙니다. 가등기 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얘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 잘 못 알아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다 공부할 거야. 자, 지금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채권은 보존할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것만 알기 위해 설명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일반적으로 선수들은요,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땅값이 올라간다, 또는 나중에 매도인이 나중에 딴소리 할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가등기 한다, 가등기 미리 해둔다라는 건 거의 상식이에요, 상식. 이거는 선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상식이라고. 부동산 매수인이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 해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거니 하고 가등기를 안 해놨어. 가등기를 안 해놨어. 가등기를 안 해놨는데 갑이, 자, 이게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안 넘겨줘. 잔금 지급이래. 잔금 지급 제시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라고 하는데도 얘가 소유권 이전등기 안 해줘.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팔듯한 태세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등기를 해놨으면 문제가 안 되지. 가등기를 안 했으니까 문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얘가 소유권 넘겨달라고 했을 때 소유권 안 넘겨주게 되면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여기 소송을 제기될 것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라고 하는 소입니다. 아따, 소의 명칭이 길기도 길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등기할 때 대원칙은 공동신청주의야. 매수인이 혼자서 등기하는 게 아니고 매도인이 협력해줘야 돼.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등기필증 넘겨줘야지 돼. 같이 협력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절차에 협력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을이 승소한다라고 한다면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하는 승소 판결을 을에게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럼 을은 갑이 협조하지 않아도, 갑이 등기 필지를 넘겨주지 않아도 그 판결문 가지고 혼자서 등기소가 등기할 수 있어. 단독 공동신청 예외로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거야.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들어갈 듯한 태세를 취하니까, 더 나아가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계속하는 도중에 갑이 얘라 모르겠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당할 때 당하더라도 모르겠다라고 병에게 2억에 팔고 병에게 소유권 넘겨버렸어.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을이 나중에 갑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소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거죠. 갑은 을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판결문 가지고 병에게 집행 들어갈 수 없잖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소 판결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승소 확정 판결문이 휴지 조각화될 수 있는 거지. 가등기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가등기를 안 한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얘가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는 것이 뭔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채권,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고, 가등기를 안 한 경우에는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뒀을 때 이것을 가처분으로 묶어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는 이런 거예요. 경매목적 부동산에 가등기가 붙어 있으면, 경매목적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그냥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그냥 가등기가 뭐다, 가처분이 뭐다, 왜 한다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다 설명해야지 가능하겠죠. 뒤에서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할 거라고. 오늘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은 가시사명제 만났죠? 가시사명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런 거 만났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첫째 가등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시사명제 여러분 인사한 거야. 아까 물권에 대하여 얘기한다고 했죠. 앞으로 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저당권 다 공부할 거야. 안녕하세요. 저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전부 여러분이 인사드릴 거라고. 오늘은 수많은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불가하다.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권과 채권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원칙적으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자 가등기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에서 보존됐을 때는 물권과 같은 그런 효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전세권자로 되려고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강력한 효력으로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나중에 세입자에 대한 권리로서 전세권이 뭐고 임차권이 뭐고라는 걸 공부할 건데, 자, 갑수의 주택에 을이라는 사람을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전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소유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 주택을 임대차했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고요. 따라서 자,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니까 효력상의 강약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남의 집을 빌려서 세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유리하겠죠.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가 강력한 권리로서 강력한 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상대방에서 강력한 권리로서 전세권 물권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소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물권으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임대차 계약 관계로 남겠습니까? 어느 겁니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전세권 등기 안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관계로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차를 하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고 계약자의 원칙 하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계약을 선택해라. 물권인 전세권 계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 계약을 할 건지 알아서 하라 라고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계약자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가진 자의 자유일지는 모르나 가지지 않은 자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세입자는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겠지. 예? 그런데 자, 여기서 소유자는 전세권 등기를 해주게 되면 자기 권리에 그만큼 많은 제약이 뒤따르니까 되도록 임대차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과 임대차 제도란 두 개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개 전세권 등기를 안 하고 세입자의 지위가 열악한 지위에는 임대차 관계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즉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를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사람을 임차인을 전세권자처럼 물권자처럼 강력하게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이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으로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하게 되면 마치 물권으로서 전세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기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하게 되면 그 상가 건물에 전세권 등기를 한 것처럼 강력하게 보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임차권이 물권처럼 강력하게 보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대충 들으세요. 나중에 계속 이런 갈 겁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만 적어도 6, 7시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냥 대충 들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억 원, 자, 2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전세권자 있습니다. 1억 원. 정이라는 이순위 저당권자 있습니다. 1억 원 하고, 그 다음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기서 보증금 예컨대 뭐 5천만 원 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으로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은 전세권자처럼 보호된단 말입니다. 전세권자처럼 보호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순위대로 배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경매로 매각돼 가지고 만약에 배당할 금액이 만약에 3억 5천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억 원, 1억 원, 5천 끝이죠? 얘는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봐봤자 하나도 못 받게 되잖아. 그래서 자,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다라고 하는 소액보증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순위 여하에 묻지 않고 먼저 이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해서 먼저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순위로. 무슨 얘기냐면은 순위에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적어도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돈 정도는 미리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게 소액보증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순입니다. 먼저 발생한 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선적 권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근로자가 임금을 먼저 받아갑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뭡니까? 임금 채권이죠. 임금 채권인데 채권이라 하더라도 임금 중에서 모든 임금이 아니라 최종 3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및 재보상금 이거는 먼저 배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걸 임금우선 특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은요, 세금하고 저당권은 세금이 먼저 발생했는가,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달라집니다만은 세금 중에서 당해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저당권보다 나중에 발생한 세금이라 하더라도 조세채권자가 먼저 받아갑니다. 이를 당해세 우선 특권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예외가 있다. 영순위 특권적 권리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저당권과 가압류 분석에서 이 권리 상호 간의 우열관계 누가 배당 어떻게 받아가고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물건이 뭐고 채권이 뭐고 물건 상호 간에 채권 상호 간에 또 물건과 채권 간에 부열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저당권 설정 왜 하는가? 왜 가등기 하는가? 왜 가압류 하는가? 왜 가처분 등기를 해야 되는가? 앞으로 배워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큰 틀로서 물건과 채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